어제 토론회에서도 한동훈 후보가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이른바 여론조성팀, 이 댓글팀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김재석 의원은 한 후보가 대표가 되더라도 이거에 대해서는 해명 필요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네. 지금 토론회 과정이라든지 뭐 언론 인터뷰하는 거 보면 어느 정도 설명은 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좀 납득이 가셨나요? 아니 뭐 털어내고 가야죠. 근데 이거는 만약에 이게 이 공방이 계속 가속화되면 결국 수사 말고는 답이 없는 거거든요. 네. 그걸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예를 들면 공격하는 쪽이나 수비하는 쪽이나 서로가 서로의 말을 믿지 못하면 결국 수사에서 알아보자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수사를 해서 뭐 클리어를 하든지 네, 뭐 하여튼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된다. 그건 너무 자멸적이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한동훈 후보가 내놓은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지지자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올린 내용들을 보고하는 형식으로,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에게 알려주는 형식으로 해서 일단락 됐다고는 알고 있는데 예. 실제로 뭐 선거 과정에서 지지자들이 이렇게 뭐 커뮤니티라든지 댓글 같은 것들에 댓글을 남겨가지고 우리 후보님 도왔습니다라고 하는 일들은 사실 선거 기간에는 굉장히 많긴 많아요. 네. 근데 그걸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예. 예를 들면 댓글을 조작하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대규모로 여론 조성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드루킹 같은 경우라면 네. 그건 심각한 문제가 되지만 예. 지금까지 나온 수준의 문제 제기라고 한다면 지지자들의 그 댓글 달기 정도로서는 확인이 되는데 그 이상은 제가 아직까지는 확인한 바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냥 한동훈 후보가 실제로 이래를 했다라고 해서 정리를 해놓고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계속 폭로를 하는 주체인데 뭔가 좀 추가로 더 내놓을 걸로 보세요? 아니 주장을 자꾸 하려면 본인을 내놔야죠. 고소하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내놔야죠. 예. 예, 주장하는 사람이 증거를 내놔야죠. 예. 아니라는 사람이 어떻게 아님을 부존재를 증명할 수는 없잖아요. 네. 저번에 내놓은 그 장해찬 전 최고가 내놓은 뭐 대화 내용 예. 그거 내용이 딱 한동훈 후보가 이야기한 그냥 모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좋은 댓글들을 달았다라는 정도의 내용이거든요. 그거 자체는 위법이 아니니까. 네. 예를 들면 정말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규모 여론 조작 정도의 정황 증거 내지는 그 정도의 대화 내용들이 나오면 한동훈 후보가 여기에 대해서도 뭔가 이 대화 해명의 책임이 좀 더 커질 텐데 지금은 그냥 의혹 던지기 수준인 것 같아서 네. 예, 오히려 주장하는 쪽에서 증거를 내놓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정도의 주장을 하려면. 예. 뭔가 더 문제 제기를 하려면 더 내놔야 될 것 같다. 네. 뭐 이런 말씀이셨고 지금 내부 경쟁을 하다 보니까 야당에는 오히려 정쟁의 빌미를 주게 된 것 같은데 당장 민주당의 양문석 의원 같은 경우는 뭐 6만여 건 댓글을 분석을 했다 이러면서 여러 가지 주장들을 내놓고 있어요. 예전에 보면은 이제 당내 선거 과정에서 나왔던 것들을 상대 진영에서 공격을 한다거나 실제 수사로 이어지고 이런 것도 꽤 있었는데 민주당이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 너무 큰 부담을 좀 안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죠. 저희가 친이 친박 싸웠을 때 그 대선 경쟁 당시에 나눴던 모든 의혹들이 예. 결국에는 그 두 대통령의 발목을 잡았던 내용들이면 생각해보면 네. 사실은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 제기 정도의 수준이라면 일단 해명으로서 어느 정도 가름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제 일단 그렇게는 저는 보고 네. 그러나 이게 잘못하면 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일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대규모의 댓글 조작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우리 쪽에서 대응을 굉장히 잘해야 된다고 보고 제가 그런 의미에서 한동훈 후보도 정말로 이거 해명 잘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근데 제 생각인데 민주당이 댓글 가지고 세게 못할 거예요. 제 생각에는 양문석 그 의원이 하는 문제 제기 때문에 불편하신 민주당의 몇 분 많이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그 잣대를 들이댔을 때 문제가 될 만한 분들이 저는 그거 민주당 결코 자유로울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예. 민주당은 댓글 조작 때문에 그 감옥에 가신 분이 유력 정치인이 감옥에 갔어요. 예. 드루킹으로. 그런 이야기를 할 만한 뭔가 명분이 충분히 있는 정당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네. 그 양문석 의원의 문제 제기는 민주당에 그 계신 의원님들을 가시방석으로 앉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시방석. 드루킹 수사가
추미애 당시 당대표의 욕으로 시작이 됐던 그렇죠. 게 또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예. 지금 전당대회가 19일부터 이제 모바일 투표 시작을 하다 보니까 며칠 안 남아서요. 현재 김재섭 의원이 지역 다니시면서 느끼는 당심이 좀 궁금한데요. 여론조사 수치로 잡히는 걸로는 한동훈 후보가 1강 체제를 좀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실제 분위기는 좀 어때요? 뭐 그렇긴 하죠. 한동훈 후보에 대한 지지세가 강한 건 맞고요. 다만 이제 원희룡 후보에 대한 실망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좀 많고 네. 최근에는 나경원 후보에 대한 지지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그 이른바 원한 갈등이 고조되면서 그래도 좀 안 싸우는 그리고 좀 당을 좀 아는 사람이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여론도 좀 실제로 나경원 의원을 향해서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동훈 후보의 기세가 강한 건 맞습니다. 예. 원희룡 후보에 대한 실망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기대를 했던 것은 원희룡 후보가 어떤 비전을 얘기하거나 뭐 이런 걸 원했을 때 너무 네거티브로만 흐르니까 그거에서 좀 실망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원희룡 후보가 뭐 제주도지사 하셨고 그 전에 양천에서 국회의원 하실 때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네. 그 뭐 지금도 좋아하시는 분들 많고 또 소장파로서 그 유능한 정치인으로서 유능한 행정가로서 그 지켜봤던 모습들 그 대선 과정 속에서도 저는 굉장히 유의미한 역할들을 많이 하셨다고 보거든요. 네. 뭐 윤석열 후보랑 경쟁은 했지만 대장동 일타 강사라는 그 또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장동 문제점들을 낱낱이 잘 국민들께 설명을 해드렸고 뭐 이런 그 원희룡 후보에게 기대했던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을 거고 근데 그런 모습들이 이번 전당대회는 안 보여주니까 아무래도 좀 실망하시는 분들이 좀 있죠.